이번에는 줌 회의를 줌으로 하는 회의나 강연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미션입니다. 줌으로 중계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참 많죠. 네, 줌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구성이든 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인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직 오디오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소리가 작다, 안 들린다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가진 그 개인 이어폰, 요즘 핸드폰을 구입하면 번들로 나오는 이어폰들도 다 마이크가 이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꼭 활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총 4가지 상황으로 좀 상황을 구분해 봤고요. 장비 구성도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카메라와 오디오를 같이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인데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노트북 한 대에 줌으로 접속을 하고 그리고 카메라와 마이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갖다 두고 여기서 음성 신호를 입력받아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현장에 앉아 계신 분들은 줌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줌 화면을 또 빔 프로젝트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 장면을 그대로 유튜브로 송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뭐 화면이 잘 작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진 장비의 한계니까요. 이렇게 상황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다음 상황은 이제 같은 장소에서 이제 각각 줌으로 접속했지만 이어폰 마이크가 없어서 공동 마이크를 쓰고 전체를 비추는 카메라를 배치한 형태입니다. 빔을 안 쓰는 대신에 각자 줌으로 접속해서 화면은 같이 보고 있지만 소리는 꺼놓고 줌에 참여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가운데에 마이크 장비로 신호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중계용 노트북에서 현장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게 하고 이제 줌 그대로 유튜브로 중계를 하는 설정입니다. 네, 이것도 조금 이 현장 오디오 장비가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이어폰을 사용해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각자 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를 촬영하는 중계용 카메라를 둬서 중계용 노트북에 연결하고 이 부분은 가장 나름 안정적인 환경이지만 줌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을 현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줌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참여자를 별도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목민관 클럽 행사할 때 이렇게 단체장 분들을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각각 노트북을 다 설치했고 각 노트북별로 랜선도 다 꽂고 그 다음에 이어폰도 다 꽂아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중계, 이원, 현장과 온라인을 중계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구성입니다. 각자 비디오와 오디오를 활용하고 중계용 노트북에는 따로 비디오와 오디오 입력 없이 화면과 소리를 꺼놓고 줌에서 오가는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로 송출하는 구성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건 역시 개별적으로 이어폰과 마이크를 소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스마트폰 이어폰 번들 이어폰이면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어폰을 가진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회의나 또 송출이 필요한 줌 모임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이어폰과 마이크를 꼭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또 자기는 외부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이어폰 마이크 없이 현장에서 노트북을 그냥 그대로 열어놓고 쓰겠다 하시는데 그때에도 마이크와 이어폰을 꼭 쓰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도 여기 마이크로 잡고 있어서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지 지금 제 앞에 있는 노트북에 소리를 던지는 것도 굉장히 흐릿하고 퍼져서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 소음도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과 마이크를 꼭 써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줌과 유튜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연 시간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줌은 실시간 소통에 용이한 통화 방식으로 지연 시간이 없는 반면에 유튜브는 반드시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참여자 기록 있습니다. 유튜브는 몇 명이 들어와서 시청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몇 명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줌에서는 웨비나 방식으로 5,000명까지, 5만 명까지 이제 접속자를 확인하면서 유튜브처럼 송출할 수 있다.
장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줌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꼭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보다 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댓글 방식으로, 채팅 방식으로만 소통할 수 있고, 얼굴을 직접 보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줌을 좀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또 줌은 유튜브로 송출이 되지만 유튜브는 줌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점도 또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줌과 유튜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비대면 행사의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 할 것인지를 정하시고 난 후에 비대면 행사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카메라 두 대와 그 다음에 오디오 장비 없이 마이크 장비 하나로 줌과 유튜브 송출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행사를 운영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온라인 행사라면 유튜브를 설정하는 게 반드시 맞고요. 그리고 좀 더 허들은 있지만, 참여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긴밀한 소통, 그리고 좀 대면 같은 소통을 원한다 하면은 줌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줌에는 또 다양하게 지금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들을 꼭 숙지하시고 참가자분들에게도 그런 매뉴얼을 배포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번거로움 아닌 번거로움까지 챙겨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줌 설정에 대한 또 이야기를 더 하는데요. 중계용, 발제용 노트북을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저희는 최대 세대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요. 진행 발제를 위해서는 포럼 진행자가 참여하는 노트북 하나와 그 다음에 중계하는 노트북 하나, 그리고 운영하는 참가자와 포럼을 관리하는 운영 노트북 하나로 이렇게 두고 하고, 보통 이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중계 노트북에서 다 하는 상황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왜 분리해서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중계용 노트북에서 모든 걸 다 할 경우에는 중계에서 이제 모든 걸 설정하는 화면들이 다 이제 송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소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한 영상들의 대부분은 다 이런 설정 화면들이 다 나오고요. 네. 그리고 회의실 우측 상단 보기 메뉴를 보면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은 참가자는 가려주는 역할도 꼭 챙겨주셔야 되고, 화면 공유할 때 좌측 하단에 소리 공유와 비디오를 공유할 때 체크하는 비디오 클립 최적화 메뉴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 화면 공유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참가자분들께 다 접속을 요청드려서 마이크와 카메라 그리고 음성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 화면 공유 버튼을 은근히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화면 공유도 한번 해보시라고 꼭 요청을 드리고, 제대로 화면이 공유되고 있다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도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라는 그런 그때마다 이제 저는 참여자에게 오디오 볼륨을 확인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장비에서 오디오 볼륨을 최대한 높여놓고 이런 콘솔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입력 장치가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중계용 노트북에 꽂았는데 중계용 노트북에서 줌까지 운영하고 있다면 그 카메라 신호는 줌으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줌으로 보낸 영상, 줌 화면을 OBS로 담아서 OBS에서 유튜브로 송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줌 동시에 영상을 보낼 수 없다는 점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이후에 줌 회의나 줌에서 나오는 모임들을 중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또 미션이 추가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줌으로 진행하는 컨퍼런스인데 현장에서도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서의 컨퍼런스 참여자도 그 참여자의 이야기나 목소리가 줌으로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또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그런 구성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써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나누는 대화가 오프라인으로도 들려야 하고, 오프라인에서 나누는 대화가 온라인에도 들려야 하는 이런 미션. 지금 저희에게는 아직 오디오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 미션을 수행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장비로는 이렇게 구성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현장 스피커, 그러니까 기본 구성에서 현장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를 노트북 입력 마이크로 담아서 줌과 유튜브로 송출했고요. 현장 마이크를 쓰지만 그 소리는
현장 스피커를 통해서 이 공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퍼지는 소리를 이 마이크로 입력해서 잡아넣는 구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줌 화면을 빔 프로젝터에도 보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줌에 참여한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성으로 했는데요. 네. 반드시 나오는 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고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떠도는 소리를 잡아서 이 마이크에 집어넣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다. 우리가 가진 장비로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 그럼 장비를 더 사라. 장비를 더 사자.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20년 11월 달에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중계를 지원 나갔었는데 그때도 이런 오디오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나갔던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다양한 마이크가 필요했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가 들려야 하고 현장에 있는 소리가 또 줌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도 들려야 했는데 이때는 현장에서 오디오 팀이 따로 붙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정말 오디오 팀만 있어도 이렇게 수월하구나 라는 그런 감격의 메시지를 제 페북에 남겼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처럼 그럼 이제 앞으로 소리를 어떻게 잡아서 넣을 것이냐, 소리는 그럼 어떻게 넣고 빼냐, 이런 문제, 이런 고민을 저도 또 이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